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을 예고보다 10시간 이상 앞당겨 기습 발사한 21일 밤, 당시 인근 상공에서는 중국 민항기들이 비행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파악된 것은 중국 국제항공 등 넉 대였는데 북한이 예고한 시각보다 미리 기습적으로 발사를 감행하면서 민간 항공기들이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북한이 정찰 위성을 발사한 시각인 21일 오후 10시 42분, 항공기 운항 상황을 보여주는 플라잇 레이더 24의 지도입니다. 북한의 발사 지점인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남서쪽 약 150km 떨어진 곳에 중국 국제항공 CA8316편이 비행 중인 상황이 보입니다. 중국 선양을 출발해 상하이로 향하던 이 여객기의 남쪽 진행 방향 약 220km 지점은 북한이 1단 로켓의 낙하 장소로 예고한 장소입니다. 실제로 CA8316편은 약 40분 후 낙하 예고 지점 바로 옆을 지나 사실상 북한 우주발사체의 이동 방향을 따라 비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1일 항행구역 조정국에 UTC, 즉 협정세계시를 기준으로 22일 0시부터 다음 달 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했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예정된 시각보다 약 10시간 앞서 발사를 감행하면서 중국 민항기는 이 항로를 피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산둥항공과 남방항공, 춘추항공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인천을 막 이륙해 중국 칭다오로 향하던 SC4620편은 이날 오후 10시 42분 북한의 1단 로켓 낙하 예고 지점에서 북쪽으로 약 95km 떨어진 곳에서 위치가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2단 로켓 낙하 지점에서는 북쪽으로 불과 30에서 40km, 1차 추진체 낙하 지점 기준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항로에서는 중국 남방항공 CG6209편과 중국 춘추항공 9C8545편이 이동 중인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넓은 상공에서 항공기와 우주발사체 충돌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조류 같은 작은 물체와의 충돌에도 추락할 수 있는 항공기의 특성상 당시 수백 명이 탑승한 이들 여객기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던 것입니다. BOA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북한이 예고한 발사 기한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입장을 묻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한국이 북한의 이른바 정찰 위성 발사 이후 9.19 남북 군사 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북한의 지속적인 협정 위반에 대한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BOA의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하면서 남북 군사 합의가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됐지만 북한이 이 합의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한국의 안보에 감당할 수 없는 도전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효력 중지 조치로 군사분계선 한국 측 지역의 감시와 정찰 활동이 복원돼 북한의 위협을 감시하는 한국의 역량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을 발사한 데 대응해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9.19 남북 군사 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의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이 북한의 이른바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22일 성명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발사 행위는 긴장을 고조시키며 영내와 국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반드시 무모한 행동을 멈추고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며 선의의 외교에 관여하라고 촉구하고 나토는 영내 파트너인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과 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10개 유엔 회원국들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지난 21일 탄도미사일 기술 기반 우주 발사체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스위스, 알바니아, 에콰도르, 몰타, 아랍에미리트 등 10개 나라는 22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이 같은 행동은 국제 및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고 안보리의 신뢰와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키는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이어 모든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무기 및 물자 조달과 판매 등을 금지한 관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북한은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CVID 방식으로 포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대화 제의를 수용하고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면서 이를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자원으로 투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영국의 리시 수낙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경제 협력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격상하는 다우닝가 합의에 공식 서명했습니다. 두 정상은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공동 순찰 시행과 한영 외교 국방장관급 2+2 회의 신설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과 영국 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영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영국 총리 관저인 다우닝가 10번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이틀 전 공개된 양국 관계를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 다우닝가 합의를 언급하면서 한국과 영국의 강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그야말로 혈맹의 동지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이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협력에 있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Your state visit underlies the deep partnership and friendship between our two countries, and the signing of the Downing Street Accords today strengthens that friendship.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과 경제, 사이버 등 전 분야에서 한연 양국 간 관계 발전의 청사진과 이행 계획이 담겼습니다. 두 정상은 이를 통해 양국과 경제 및 국민 간의 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전략적 목표치로 격상될 것이며 이는 이번 세기와 그 이후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양국 공동 순찰 시행에 합의하고 이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강화하고 지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정상은 또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타 대량 살상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반드시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 러시아 간의 모든 형태의 무기 이전 및 관련 군사 협력에 반대하며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두 나라는 한영 외교 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지역 및 글로벌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영국 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은 전날 의회 웨스트민스터궁을 방문해 연설을 한 윤 대통령에게 양국 협력 강화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이 모임의 공동회장인 데이비드 알톤 상원 의원이 21일 VOA에 공개한 서한은 한국어로 돼 있으며 알톤 의원과 함께 공동회장인 제프리 크립턴 브라운 하원 의원 그리고 이 모임의 사무국장인 티모시 조 씨의 명의로 작성됐습니다. 이들은 특히 서한을 통해 최근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를 거론하며 한영 양국 정부가 협력해 중국 정부와 협상을 통해 탈북민들을 제3국으로 보낼 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영국 국왕이 버킹엄궁에서 주최한 한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에 참석한 탈북민 출신의 인권운동가 박지현 씨가 자신에 대한 초청은 북한과 전 세계에 보내는 무언의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박지현 씨는 22일 VOA에 전날 국빈 만찬에 자신이 초청된 것은 물론 좌석도 국왕과 매우 가까운 자리에 배치돼 매우 놀랐다면서 이것은 김정은 정권의 탄압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기억하고 또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자유세계에 뿌리내린 탈북민들의 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후 중국 인신매매 피해와 강제 북송 등을 겪은 뒤 영국에 정착해 보수당 후보로 맨체스터 지역 구의원 선거에도 출마했던 박 씨는 지난 2월 한 행사 때 만났던 찰스 3세 국왕이 자신을 알아보고 따뜻하게 환대해줘 매우 감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양옆에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와 북한 주재 영국 대사를 지낸 콜린 크룩스 현 주한 영국 대사가 앉아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침해, 탈북민 강제 북송 문제 등에 관해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뿌듯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일 런던의 한 호텔에서 개최한 윤 대통령의 동포 간담회
박 씨를 비롯해 영국에 사는 탈북민 6명을 초청해 예우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가 중국의 탈북민 강제 북송과 관련한 답변 요구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는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자 국제 인권기구들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비판했습니다.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는 21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북한에 고문이나 대규모 인권 침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노골적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 같은 주장은 우스꽝스럽고 중국이 동맹인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어리석은 선동가처럼 보이게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국가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 앰네스티도 중국 정부의 주장은 그동안 진행된 국제사회의 신뢰 높은 북한 인권 조사 활동과 결과를 전면 부인하는 모습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중국이 이런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 국제사회가 북한에서 객관적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북한 정부를 설득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중국은 최근 유엔 인권기구에 보낸 탈북민 강제 북송 관련 답변서를 통해 현재 북한에서 고문이나 소위 대규모 인권 침해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적용을 위한 구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는 북한 같은 나라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이 같은 독재자들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22일 화상으로 열린 제17차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회의에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비극적이고 불필요한 전쟁을 계속하면서 이란과 북한으로부터의 지원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독재자들은 침략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때 계속 세계를 위협한다며 무력에 의한 강압에 의존하는 독재자들이 세계 안보의 형태를 결정짓도록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은 지난해 4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위해 미국 주도로 출범한 50여 개국 국방장관과 당국자들의 협의체입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